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최근에 상법이 개정됐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중요한 표현들이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해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법이 개정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경영 판단을 이거 제대로 할 수는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사가 주주한테 이렇게 충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M&A를 지금 해야 되거든? 이 회사 지금 좋은데 이거 사야 되거든? 근데 이제 주주가 반대하는 거지. 그런 회사를 왜 사? 반대! 이러면서 이제 소송 걸리면은 못하니까 이사가 도장을 찍으려다가 못 찍겠다. 찍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회사가 아주 중요한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누구는 뭐 배당을 엄청 요구할 텐데, 배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보해야 돼 등등, 이미 나와 있는 이 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도 판단할 때마다 이거 도장 찍으면 이거 배당 많이 달라는 애들이 나 소송 걸면 어떡하지? 투자하라는 애가 나한테 소송 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사가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주주 입장에서 사장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돈도 받고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니도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맞물려 있고 그래서 소송 걸리고 난리 나면 그 이사가 뭐 제대로 하겠니? 그러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김규식 대표님께 이제 설명을 듣고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 너무 배당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관 의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기식 대표님한테 설명 들은 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충실 의무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실 의무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 자, 선관 의무가 아니고요. 충실 의무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선관 의무는 duty of care이고요. 충실 의무는 duty of loyalty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배당을 주세요. 아니요,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유보를 하세요. 자, 이해관계가 어떻죠? 각각 주주마다 배당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투자를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보해놔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해관계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른 상황입니다.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충실 의무가 아니고요, 선관 의무에 해당돼서 이번에 개정된 상법 개정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가 다른 것의 결과물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배당만 많이 하다가 투자를 못 해가지고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하라는 사람과 투자하라는 사람 동시에 가치가 떨어지죠.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배당도 안 하고 그러다 투자했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라는 사람과 배당을 하라는 사람 동시에 망하죠.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실 의무와 관련된 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충돌하는 경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딴 배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주주한테는 좋은데 어떤 주주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주주들을 뒤통수를 팍 쳐가지고 지배주주라고 하는 소수의 몇 명만 하하하하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만 충실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이사가 만약에
이사님들 좀 고민이 되신다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경영 판단 잘못해서 하면 어떻게 소송 걸면 어떻게?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좀 설명드릴게요. 선관 의무와 관련해서 만약에 주주가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저 이사님 저거 그때 M&A 할 때 진짜 그거 M&A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해가지고 그렇게 해?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두 똑같이 다 망했어. 이런 상황이면요. 입증 책임,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책임이 주주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건 주주가 직접 그 이사가 고의적으로 중과실을 했다. 이건 너무 이거 고의성이 짙다. 이거 M&A 이거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구만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주주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가 이거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M&A 하면 어떡하지?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다가 도장 찍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실 의무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배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경우에는요. 그 입증 책임 이것이 이건 뭐 괜찮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라고 이사님이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실 의무에 걸리잖아요. 로얄티 없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물적 분할이죠. 자, 과거에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G 엔솔이 있었죠. 이 LG 엔솔이라고 하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이 LG화학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LG화학의 지배주주들이 LG 엔솔을 이렇게 해서 딴 배를 태운 거죠. 여기는 딴 배, 딴 배를 태운 겁니다. 그리고 나면 LG 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엔솔은 여기 안에서도 또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주주들은 잠깐만 난 이거 좋아가지고 산 건데 얘네들을 쏙 빼가지고 지배주주들은 계속 지배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배주주와 기존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을 이사님이 도장을 찍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그러면 충실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당한 거래라는 걸 나보고 증명하라고 할 텐데 그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충돌 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두산 바켓과 합병 이런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해서 C라는 회사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합병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각각 평가하고 나서 합병을 하는데요. 자, 지배주주가 A 회사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 회사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회사의 가치는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00억이 아니고 400억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대2로 합병해야 되는 걸 2대1로 합병하게 되면서 합병 법인인 C의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죠. 자, 이 소수의 주주들과 나머지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양증권의 경우인데요. 당시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자, 2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배주주가 들고 있었던 29%의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유로 2,500억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회사 전체가 시가총액 2천억인데 29%를 2,500억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니까요? 근데 2,500억을 29%만 주고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문제는 뭐냐면 29%를 팔았던 이 주주와 나머지 70%를 들고 있었던 소액 주주 간에 또 이해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이해 충돌이 생기는 명확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충실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어떤 케이스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충실 의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이 아마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과될 텐데 이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그냥요를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